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멀리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요. 바로 곁에 있을 때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지. 가족이라면 뭐든 다 나눠야지.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 보여주고 다 내어주면 결국 남는 건 실망뿐이더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랜 친구와 어색해진 순간,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진 순간을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잘못했나? 밤잠을 설치며 곱씹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사람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 해도 깊이 들여다보면 한심한 구석이 수두룩합니다. 후회되는 선택들, 부끄러운 순간들, 숨기고 싶은 생각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물며 남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인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실망이 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사람은 원래 다 여러 면이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때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지고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도 만나면 반가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술도 한잔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러더군요. 나 자기 집에 꼭 한번 놀러 가고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초대했습니다. 차도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묘하게 그 친구가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자기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위안이 되는 존재로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제 집에 와보니 생각보다 괜찮게 살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순간 그 친구의 자존심이 흔들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벽 4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가치관, 살아온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함부로 공개하는 건 곧 내 삶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걸 견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집에 초대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저 사람 집 참 좋더라. 회사 일은 취미로 하나 봐. 이번 회식은 그 집에서 하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일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엔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경험해 보니 여행만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드물더군요.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것저것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도 가야지, 저기도 가야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또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맛집에 들르고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죽이 잘 맞아도 여행 취향이 다르면 그 순간부터 불만이 쌓이고 결국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여행은 무조건 친한 사람과 가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과 가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란 건 단순히 거리를 두자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울타리 같은 겁니다.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면 결국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제 평생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도 너무 밀착했던 관계일수록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요. 사람은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럼 존중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선에서 나옵니다. 제가 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어떤 분이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꼭 갚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연락도 뜸해지고 돈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동업이었지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따지겠어 하며 계약서도 대충 쓰고 역할도 애매하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더 일했는데 왜 반반이냐? 아니야, 나도 많이 했어. 결국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대한 후에 돌아오는 반응, 시선, 평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초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여주면 보고 비교하면 흔들립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다 보여주고 다 내어주는 게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가려져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가족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내 통장 잔고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선을 내가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해서 끌려다니고 결국 자기 인생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거절해도 된다. 이 선을 분명히 정해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너만 손해보고 나 좀 도와줘. 이런 부탁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습관처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지 거절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답입니다. 어떻게 거절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니까 오히려 멀어져야 내가 편합니다. 물론 친한 사람에게는 거절할 때도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되네. 정말 미안하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줄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구절절 말이 많다는 말을 하며 변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구구절절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는 태도.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 거절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 없이 거절하면 변덕처럼 보입니다. 원칙 없이 수락하면 호구가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내 스스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별별 요구를 다 받아줬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만큼만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무리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한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넘겨주지 않는다. 셋째, 설사 가까운 사이라도 내 삶의 중심은 지킨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친하면 다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내가 거절해도 내가 선을 세워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원칙을 존중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대로 거절 하나에 틀어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만한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 번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나 배웠으면 내일은 더 나아지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고 거리를 두면 외롭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딱 하나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내 성장을 위한 수업이라는 것을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건 당신이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다면, 아, 이럴 때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이 경험이 쌓여야 다음에는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에서 배우면 다음엔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 충돌을 통해 뭘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실망만 하고 끝내면 그건 손해입니다. 하지만 교훈을 남기면 그만큼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그 상황에서 배울 게 남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경험이 쌓이니까요. 오늘 하나 배웠으면 내일은 더 현명해지고 내일 배운 건 모레에 더 쓸모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인간관계도 점점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앞으로 더 크게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교훈이고 교훈은 결국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선을 정해두어야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편해지지만 동시에 실망도 커집니다.
내가 아무리 의리가 있다고 해도 상대가 내 기준을 넘어오는 순간 마음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철칙은 단순합니다. 밑바닥까지 다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상대가 나를 다 알게 놔두면 결국 실망할 구석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가려져 있어야 서로 존중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진짜 기술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이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니까 집에도 와야지. 친하니까 여행도 같이 가야지. 친하니까 부탁도 다 들어줘야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친하다고 무조건 집을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사람과 가야지 무조건 친한 사람과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도 그렇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면 처음엔 불만이 있어도 결국 그걸 존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선을 정해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계 없이 다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제가 해보니 진짜 가까운 관계는 다 보여주고 다 털어놓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알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내 삶에서 선을 세우고 원칙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관계는 거리와 선에서 나옵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깝게 붙으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선을 지켜줄 때 그 관계는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제가 평생 사람을 겪으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경계 없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도 되는 선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구역과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다 드러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혹은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참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금세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친구라도 선을 지키십시오. 가족이라도 선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오래갑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더군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 선을 못 긋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제가 평생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지키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원칙을 세우면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 있을 때만 관계가 오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진짜 소중한 사람은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내가 선을 세워도 그 사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니 괜히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철칙은 이겁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십시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더군요. 제가 평생 사람을 상대하면서 얻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관계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경험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뿐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수업료입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배워두면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게 결국 사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돈도 성공도 행복도 다 사람이 만듭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존중과 선,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가까이 하되 반드시 선을 지키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면 사람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지고 진짜 내 사람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짜 한 사람은 내가 선을 지켜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큰 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배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를 배우셨다면 내일은 분명 더 나아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무겁게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나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당신이 선을 지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진짜 사람들만 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